지표상의 숫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전멸합니다. 비트코인 1억 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고 하락, 안전자산이라는 금마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다수는 지금이라도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에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전쟁과 불확실성을 피해 안전한 쉘터로 숨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층위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장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무대를 지탱하고 있는 바닥, 그리고 조명을 켜기 위해 벽 속에 묻혀있는 낡고 어두운 배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면 속 숫자의 등락, 즉 파사드라고 부르는 건물의 외관에 매혹되어 일희일비하는 동안 월스트리트의 진짜 설계자들은 조용히 모니터를 끄고 황무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가장 최첨단인 AI의 시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너무나 흔해서 발에 차이는 붉은 금속에 다시 주목하는 걸까요? 지금의 시장에는 아주 기묘한 건축학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인류는 인공지능이라는 바벨탑 이후 가장 높은 마천루를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설계도는 완벽해 보이고 빅테크라는 시공사들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거대한 하중을 견뎌낼 철근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인간의 뇌라면 그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할 혈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도 영원한 금인 골드도 아닌 산업의 혈관이자 이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있는 유일한 빗장 원자번호 우니가우번 구리에 대해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벽 속에 묻혀 보이지 않던 전선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위태로운 생명선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나 보이는 것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내러티브는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주가가 중력을 거스르듯 솟구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매 분기 수십조 원의 자본적 지출을 집행합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혁명이 마치 물리적 제약이 없는 구름 위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건축가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둥 없는 마천루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경제 구조는 매우 기형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미 완공 직전인데 그 건물의 하중을 견뎌야 할 1층과 지하실, 즉 에너지 인프라는 197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부 구조는 21세기 최첨단인데 하부 구조는 20세기의 유물인 셈이죠. 제가 주목하는 균열의 시작점은 바로 전력의 밀도입니다. 과거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볼 때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력은 백열정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은 차원이 다릅니다. 챗 GPT가 답변 하나를 생성할 때 소모하는 전력은 구글 검색의 10배에서 30배에 달합니다. 이것을 공간의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이었다면 AI 데이터 센터는 그 자체로 거대한 열을 뿜어내는 용광로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H100이 가득 찬 서버렉 하나가 소모하는 전력은 일반 가정집 수십 채가 쓰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병목이 발생합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 돈과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전을 짓든 LNG를 태우든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고압의 전기를 데이터 센터 앞까지 끌고 오는 송배 전망은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는 무선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선을 타고 흐릅니다. 그 선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구리입니다. 그 전압을 낮추거나 높여주는 변압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엄청난 양의 구리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대형 변압기 하나를 주문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3년 전만 해도 6개월이면 받았습니다. 지금은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돈을 더 줘도 못 구합니다.
이걸 리드타임의 급증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신호라고 해석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빛의 속도로 업데이트되는데 하드웨어 인프라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불일치, 바로 이 지점이 구리 가격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트리거입니다. 우리가 화면 속 AI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감탄하고 있을 때 시장의 진짜 선수들은 이미 조용히 변압기 회사와 구리광산의 지분을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칩은 그저 비싼 실리콘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곳, 공급이라는 지층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 곡선처럼 말이죠. 하지만 광물 시장, 특히 구리는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비탄력적 시장입니다. 여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비대칭성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1년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구리 광산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탐사부터 채굴까지 평균 17년이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구리는 2005년, 2006년에 투자 결정이 내려진 광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해도 2040년에나 구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난 10년간은 어땠습니까? ESG 열풍으로 인해 광산 투자는 죄악시되었습니다. 신규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이 말라버린 겁니다. 둘째, 광석의 품위, 저하라는 지질학적 한계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100년 전에는 흙 1톤을 파내면 구리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평균이 그 수준입니다. 칠레의 세계 최대 광산 에스콘디다조차 갈수록 질 낮은 광석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과 같은 양의 구리를 얻으려면 흙을 4배 더 파내야 하고 트럭을 4배 더 돌려야 하며 물과 에너지를 4배 더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구리를 생산하는 한계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구리가 부족하고 비싸지면 다른 대체재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로 알루미늄이 거론됩니다. 알루미늄은 구리보다 훨씬 가볍고 가격도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건축가의 시선에서 보면 여기에는 공간의 횡포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전기 전도율은 구리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구리와 같은 양의 전기를 보내려면 전선의 굵기가 1톤 6배 더 두꺼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넓은 평야를 가로지르는 고압 송전탑이라면 알루미늄을 써도 됩니다. 공간이 널널하니까요. 하지만 1mm의 공간도 아쉬운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렉 내부 최대한 작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전기차 모터 내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엔 뚱뚱한 알루미늄 전선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더 높은 효율과 더 작은 부피를 원한다면 현재 인류가 가진 주기율표상에서 선택지는 구리밖에 없습니다. 은, 실버, 이 구리보다 전기를 더 잘 통하게 하지만 은으로 전선을 깔 수 있는 나라는 있으니까요. 꿈의 신소재라는 그래핀이나 초전도체는 어떻습니까? 그건 아직 실험실에 있는 과학의 영역이지 당장 내일 공장에 투입할 수 있는 공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광통신 케이블은 데이터를 빛으로 보낼 뿐 전력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결국 물리적 공간에 제약이 있는 한 구리는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지위를 갖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체재는 없고 공급 측면에서는 땅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전동화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전기차는 사실상 바퀴 달린 구리 덩어리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구리가 3배에서 4배 더 들어갑니다. 풍력 발전 터빈, 태양광 패널, 그리고 앞서 말한 AI 데이터 센터까지 미래 산업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이 입을 모아 구리를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구조적 쇼티지라고 정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에 열광합니다. 4년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죠. 그런데 지금 구리 시장은 누군가가 코드로 짠 인위적인 반감기가 아닙니다. 지구가 정해버린 지질학적이고 영구적인 반감기에 진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코드는 복제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유동성도 중앙은행이 엔터키 한 번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번호 우미카우번 구리 원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차트 위에서 춤을 추는 동안 이 붉은 금속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운 압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압력은 머지않아 시장의 모든 가격표를 다시 쓰게 만들 거대한 파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줌을 당겨서 우리의 발밑 대한민국의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괴리, 즉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 시장은 뜨거운데 왜 한국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을까요? 단순히 밸류업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시공사입니다. 우리는 반도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고 배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며 배를 가장 잘 만듭니다. 즉, 건물을 짓는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우리는 자원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I 시대의 부가가치는 크게 두 곳으로 쏠립니다. 하나는 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자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건물을 지을 땅과 자재를 제공하는 자원 보유국들입니다. 한국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성실한 시공사입니다. 시공사의 마진은 언제 가장 좋을까요? 자재 가격이 쌀 때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싼 값에 원자재를 대주고 세계화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원의 무기화, 블록화,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건 시공사 입장에서는 건축 비용의 급등을 의미합니다. 매출은 늘어날지 몰라도 영업이익률이라는 알맹이는 자원 보유국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심리도 이 현상을 가속화합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아파트도 선분양받고 주식도 당장 내일 오를 테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밈코인이나 급등주에 쏠립니다. 하지만 원자재 사이클은 10년, 20년 단위의 긴 호흡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이 느리고 거대한 파도를 지루해합니다. 그거 사서 언제 부자 돼? 반문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의 비대칭이 발생합니다. 대중이 지루해하고 외면하는 곳, 바로 그곳에 스마트머니는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지라는 배터리 자체에만 열광할 때 현명한 투자자는 그 배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 원료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봅니다. 코레아 인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팔수록 결국 웃는 건 그 물건의 뼈대를 제공한 자원 기업일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직시해야 합니다. 긴 이야기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당장 런던 금속거래소로 달려가 구리 선물을 매수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그렇게 단순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라는 건축물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산은 지나치게 디지털이나 무형의 금융자산 쪽에만 쏠려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불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시스템의 붕괴로부터 자산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리를 비롯한 필수 원자재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식량과도 같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승패를 가르는 건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병참과 보급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런던 금속거래소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이 온다면 기업들은 가격을 불문하고 물량을 확보하려 들 것입니다. 그때 형성될 가격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완만한 우상향선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는 늘 다른 가면을 쓰고 반복됩니다. 19세기 골드러시 때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찾아 헤매던 채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튼튼한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쥐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21세기의 AI 골드러시, 이 화려한 디지털 혁명에서 청바지와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엔비디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마음껏 춤출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고 혈관을 깔아주는 묵묵하고 투박한 구리 기업들일 수 있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숫자가 아닌 발밑의 현실을 보십시오. 디지털 세상이 고도화될수록 그것을 지탱하는 건 가장 아날로그적인 물질입니다. 비는 피할 수 없겠지만 튼튼한 우산을 준비할 시간은 아직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흐름을 읽는 자에게 위기는 그저 또 하나의 계절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경제 구조를 해석하는 김 부장이었습니다.